임용 시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첫 번째로 반복, 두 번째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이제 철저히 준비하셔서 실제 시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를 하고 또 원래 컨디션이 아니라더라도 어떻게 되든 불합격이 되지 못하도록 목표를 잡고 공부를 하셔야 한다는 건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한선 선생님의 연간 패키지를 수강한 서울지역 초수합격생이라고 합니다. 저는 약 1년 6개월 정도 공부를 했고 또 3학년이었던 2020년에 1, 2월 강의랑 이제 3, 6월 강의를 듣고 자체적으로 공부를 하다가 이제 2021년에 4학년이 돼서 이제 작년에 들었던 강의가 만족스러워서 다시금 연간 패키지로 이제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제 점수는 1차 점수는 약 컷에서 7.7 정도 높았고 2차가 포함된 최종 점수는 약 플러스 9점 정도로 해서 최종 합격했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도 이제 작년에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여러 합격 수기 영상들 모두 시청했음에도 그분들의 커리큘럼이나 공부 방식을 따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자신과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과감하게 건너뛰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합격을 해서 너무나도 기쁨은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많은 시간 동안 저를 압박해오던 그런 공부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이제 갑자기 사라지니까 너무나도 홀가분 하고 또 이제 저도 이런 합격 수기 영상에도 올라오게 돼서 정말 꿈을 이룬 것 같이 너무나도 기쁘고요. 또 부모님 그리고 여자친구에게도 떳떳한 사람이 돼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인 2020년에 최한솔 쌤의 강의를 이제 들은 이유는 이제 2020년에 제 여자친구가 이제 최한솔 선생님의 연간 패키지를 듣고 합격을 했고 또 강력하게 추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도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이제 바로 1, 2월 강의를 현강으로 이제 듣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그때 임고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별 생각 없이 이제 그때는 들었는데 다시금 이제 4학년이 돼서 21년에 이제 어떠한 강사를 선택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저는 다시 최한솔 선생님을 찾아서 연간 패키지를 수강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는 기출 중심적이라는 점인데요. 한솔쌤은 이제 어떠한 내용을 가르쳐 주실 때 항상 먼저 그 내용이 기출에 나왔는지부터 이제 먼저 말씀해 주시고 시작을 해서 이후 기출 분석 또는 심화 강의, 문제풀이 모의고사를 진행할 때 이런 커리큘럼을 따라갈 때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고 기출을 분석하거나 또 문제를 풀 때에도 항상 기출 중심적으로 제가 생각을 하게 돼서 그 부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또 한솔쌤이 그 부분에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솔쌤을 다시금 선택했고요. 두 번째는 한솔쌤의 자료가 매우 풍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솔쌤 책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이제 한솔쌤 책에는 이제 정말 다른 제 책보다 훨씬 많은 그런 강론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수록이 되어 있고 또 추가적으로 강론 내용 더보기 그리고 최 선생님 코멘트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제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 그리고 현재 특수교육에서 트렌드가 높은 그러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제공해 주기 때문에 저는 다른 강론을 이제 뭐 서점이나 이런 데서 추가적으로 알아보거나 찾아보지 않았고요. 저는 오로지 한솔쌤 교재로만 그리고 한솔쌤이 나눠준 추가적인 자료로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풍부한 자료를 통해서 제 인고 합격에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시금 최한솔 선생님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솔쌤 커리큘럼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1, 2월에 지금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 강의를 듣고 계실 텐데 저는 이 강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에 대한 방향성을 잡을 수 있고
앞으로 기출 분석, 문제풀이, 모의고사 등 심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한솔쌤 기본 이론반을 딱 듣자마자 저는 한솔쌤 현강을 통해서 그 인출 스터디를 바로 구성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저는 두 가지를 했는데, 한솔쌤이 처음에 주신 마인드맵을 이제 그냥 무작정 암기를 해서 인출을 해보았어요. 그 이유는 이제 큰 장애 영역 안에 어떠한 중간 개념들이 있고 그 안에 어떠한 세부적인 개념이 있는지에 대해서 큰 틀을 파악하기 위함이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은 지금 안 하시는 거를 매우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진도에 따라서 개념 인출을 했는데, 예를 들면 인강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 2강을 수강하셨다고 하면은 이제 통합교육의 목적에는 어떤 것이 있고 또 통합교육 관련 용어가 시기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변화했는지 정도만 이제 인출을 해서 물어봤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인출하려고 하면은 이제 큰 틀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본 이론 강의에서는 가장 큰 틀을 먼저 암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 이론 강의에서는 이후 공부 습관을 잡는 데에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복습에 대해서 가장 집착하듯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기본 이론 강의를 듣고 나서 그 당일, 그 다음날, 그리고 3일 뒤, 일주일 뒤, 2주일 뒤 등 이렇게 꾸준히 복습을 해놔서 기본 이론 강의 때 배운 게 이후 강의에도 토대가 되기 때문에 이제 기본 이론 강의를 가장 정확하고 또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후 3, 6월 이제 심화 이론 강의와 기출 분석 강의를 들으실 텐데, 이제 3월부터는 이제 암기를 가장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암기가 여러분이 이제 하시게 될 기출 분석을 하는데 가장 기반이 되고 또 기출 문제를 스스로 풀어봄에 있어서 이러한 암기가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의 가질 뭔가 마인드 같은 거는 암기가 안 된다고 자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암기가 되지 않는 이유를 무엇인지 생각을 하고 또 두문자법이나 어구 만들기 등 이제 자기만의 암기법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면서 암기를 하려는 그런 태도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실제로는 이제 11월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남았으니까 뭔가 조바심을 내지 않고 계속해서 암기를 하려는 그런 태도를 취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심화 이론 강의에선 1, 2월 강의 때 다루지 않은 추가적인 강론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요. 이때 이 강의에서 최한서 선생님께서 시험에 출제될 것 같다는 그런 말을 1, 2월 강의 때보다 훨씬 많이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부분이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신 자료처럼 실제로 적중한 자료가 있어서 정말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1, 2월 때 공부하셨던 것과 같이 공부를 하되 이제 한솔쌤이 이거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이거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말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그때 놓치지 않고 꼭 책에 필기를 해두셔서 그 부분만큼은 시험을 볼 때까지 꼭 계속해서 무조건 암기를 하시는 것을 매우 추천드립니다. 그다음 이제 기출 분석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러분이 기출 분석 하실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첫째는 문제 형식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문제를 예측해 보는 것, 그 두 가지를 한번 중점적으로 다루시는 것을 추천을 해요. 왜냐면 모든 이제 기출 문제 그리고 나올 기출 문제가 체감상 거의 90% 이상 이 다식은 반복되기 때문에 문제 형식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한 작년에 유치원 초등에서 출제되었던 내용이 이후 중등에서 또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후에 나올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출 분석을 하면서 한번 예상해 보시는 쪽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시면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 분석을 하실 때 가장 먼저 이제 문제를 푸시게 될 텐데요. 그때는 이제 절대 답지를 먼저 보지 말고
이제 진도까지 문제를 쭉 풀고 그 이후에 스스로 답지를 확인해서 내가 무엇을 틀렸는지 무엇을 아직 외우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제 그 이후에 한솔쌤의 강의를 들으면서 내 풀이 방식이 맞는지 또는 내 풀이 방식이 잘못됐다면 한솔쌤은 어떻게 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때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러면 전문가는 이렇게 푸니까 나도 이렇게 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최대한 한솔쌤과 비슷하게 풀어보시는 것도 매우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한솔쌤께서는 이제 기출 분석에 있어서는 정말 다른 강사분들보다 가장 강점이 있다고 이제 유명한 만큼 여러분들도 한솔쌤이 어떻게 기출 분석을 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것에 있어서 이제 집중을 꼭 잘 하셔서 그런 부분을 꼭 배우시고 또 많이 모방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7월, 9월에는 이제 기출변형 문제풀이 강의를 이제 들으시게 될 텐데, 이 강의를 들을 땐 최소한 기출 문제집을 서답형, 선택형 포함해서 최소 5회독 정도는 하신 상태에서 듣는 것을 권장드리는데, 왜냐하면 이제 기출 문제를 어느 정도 외운 상태에서 기출 변형을 들어야 어떤 부분이 변형되었고 이제 혼자 공부할 때도 나는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변형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되고 또 더욱 정확하게 임용 문제를 스스로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 시기는 이제 어떠한 벽을 느낄 시기인데요.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답안지를 한솔쌤과 여러 조교 선생님들이 이제 채점을 해주시기에 자신이 보기에는 정말 답이지만 전문가, 즉 이제 한솔쌤께서 보시기에는 답으로 인정을 안 해주시는 것을 이제 경험하실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이 시기에 제 자신이 어떤 점이 부족하고 또 무엇을 보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지만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꼭 분석을 하시는 게 합격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 10월, 11월에는 이제 모의고사를 푸시게 될 텐데, 이제 마지막 강의여서 여러분들은 이제 배울 게 더 이상 없고 또 무엇을 더 배우고 뭘 해봤자 더 이상 이제 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게 되는데, 경험상 절대 그렇지 않고 이때부터가 제 문제풀이 능력을 거의 50% 이상 정도 향상시켜 줬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는 지금 제 모의고사 성적표와 같이 1회부터 5회차까지 진행되었을 때 점차 성적이 더 향상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처럼 모의고사 기간인 이 10월, 11월에도 여러분의 실력이 최소 10점 이상은 오를 수 있으니 꼭 모의고사까지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수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꼭 집이 아닌 학원에 오셔서 푸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학원에서 풀어야 다른 사람들이 글씨를 쓰거나 다리를 떨거나 아니면 그런 고민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이제 물론 방해가 되지만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실제 시험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현장과 같은 그런 분위기를 주기적으로 느끼면서 스스로에게 긴장감을 계속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솔쌤이 이제 실시간으로 대면 또는 이제 비대면으로 모의고사 답안지를 채점해 주시고 또 질의응답을 받아주시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전문가 혹은 채점자가 보기에 내 답안이 이런 부분에서 부족했구나를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그러면 이런 사소한 감점이 없는 답안 작성에 대해서도 한솔쌤께 마지막으로 물어보면서 여러분들의 답변을 더욱더 퀄리티 있게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한솔쌤에게 개불천사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스터디와 단권화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스터디를 저는 초수면은 필수, 재수 이상부터는 매우 권장드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터디라는 게 단순히 같이 공부하는 것 이외에 남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상대평가를 통해서 선발이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능동적으로 자신을 계속해서 상대평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하든 최소한 남들보다 떨어지는 그러한 실력을 가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터디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함께 스터디했던 재수생 형이 있었는데요. 그 형이 외웠지만 제가 외우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스터디가 끝난 다음 부랴부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 또한 외우고, 이제 오히려 추가적인 내용을 제가 더 외움으로써 다음 스터디 때는 그 형이 이제 저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제가 외운 부분에 대해서 그 형도 외우고, 또 계속해서 그렇게 발전하는 긍정적인 관계를 이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뿐만 아니라 그 형 또한 이번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스터디원들과 긍정적으로 비교를 해가며 더욱더 그런 서로를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단권화 쪽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요. 저는 서브노트와 단권화 중에서 저는 단권화가 조금 더 취향이 맞았어요. 왜냐하면 서브노트를 만들게 되면 줄글을 간단하게 압축해서 적게 되는데, 확실히 이해가 안 된 1, 2월 그리고 3, 4월 시기에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된다면 개념의 맥락을 제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오개념이 형성될 수도 있고, 자신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뺐던 내용이 알고 보니 중요한 내용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단권화를 만들 때 일단 모든 자료를 한수쌤 책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추가적인 자료를 이제 붙일 때는 한수쌤이 나눠주신 자료나 자신만의 자료를 이제 한 페이지에 두 쪽 인쇄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좀 축소를 해서 빈 공간에 효율적으로 붙일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추가를 했고요. 또 이렇게 간단하게 붙임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영역에 대한 내용을 공부할 때 기초적인 내용, 심화적인 내용, 그리고 아직 출제가 안 된 추가적인 내용까지 함께 볼 수 있어서 이렇게 저는 축소해서 붙이는 방향으로 단권화를 제작했어요. 또한 여러분이 단권화함에 있어서 한수쌤 책에는 또 여러분이 쉽게 필기할 수 있도록 옆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빈칸을 마련해 주었는데요. 이 빈칸에 여러분이 한술쌤 판서뿐만 아니라 해당 영역의 모든 내용을 이제 적으셔야 해요.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는지 핵심 문장을 이렇게 적어두거나 저만의 출제될 것 같은 그러한 개념을 표시를 하고 간단하게 예상 문제를 적어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임용 시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첫 번째로 반복, 두 번째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반복부터 말씀드리면, 반복은 곧 회독수를 의미하고 또 많은 회독수는 자연스러운 암기를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실제 임용을 치르기 전까지 정말 너무나도 많은 내용을 이제 암기를 해야 되고, 머릿속에 이러한 많은 내용을 집어넣게 된다면 선택적으로 우리 머릿속이 당연히 여러 내용을 지우게 되는데, 많은 반복과 회독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그 내용을 연상할 수 있게 되는데, 실제 시험 가서 이제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연상을 할 시간이 정말 없어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그 딱 어떤 내용을 봤을 때 그 내용이 바로 떠오를 수 있게끔 정말 많은 반복과 회독수를 가져가시는 것을 매우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애매하게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채점관들이 맞게 해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우리가 임용에 임하면 안 되듯이 그런 어떠한 공부를 함에 있어서 애매함이 존재할 땐 최대한 한수쌤에게 질문을 함으로써 그러한 애매함을 없애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이제 현강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매 쉬는 시간마다 나가서 정말 궁금한 것뿐만 아니라 한수쌤이 어제 무엇을 했는지, 어제 무엇을 먹었는지와 같이 정말 무엇이든지 질문을 하는 그러한 습관을 기르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또 한수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 쉬는 시간마다 나가서
질문을 꼭 함으로써 무의식 중에 갖고 있는 그런 오개념들도 수정할 수 있고, 또 한솔쌤과 친해져서 이후에 여러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석이조의 그런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솔쌤이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게 된다면 한솔쌤이 무조건 틱틱 대시며 여러분들을 뭐라고 하실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애정 표현이니 너무 마음 쓰지 않고 또 오히려 적극적으로 다가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고 나선 무조건 책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또 그에 대한 답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꼭 적어놔서 이제 이후에 또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한솔쌤에게 질문을 하지 않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하자는 말보단 불합격하지 못하게 공부하시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철저히 준비하셔서 실제 시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를 하고 또 원래 컨디션이 아니라더라도 어떻게 되든 불합격이 되지 못하도록 목표를 잡고 공부를 하셔야 한다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문을 닫고 가는 것을 이제 목표로 잡아서 공부를 함에 있어서 여러 부분을 포기하고 또 공부를 하시는데, 그런 운의 요소의 여러분의 1년이 아쉽게 놓치지 않길 바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불합격하지 못하게 준비를 하시고 이번 연도에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